위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 많아졌습니다. 계속되는 하이볼의 인기 덕에 위스키 수입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데요.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무려 40% 증가. 그런데 수입액은 5.7%만 증가. 즉, 하이볼에 비싼 위스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위스키 춘추 전국 시대. 그러나 우리가 찾는 위스키는 여기에 없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려 사랑 그 소녀. 네,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이 곡에 등장하는 도라지 위스키입니다. 가사 한 줄에 남아있는 도라지 위스키, 그리고 낭만. 최백호 선생님의 고향 노래자랑에 참가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바로 옛날 신문이었습니다. 위스키라고만 검색하다가 위스키, 휘스키, 위스키, 브란디, 샴페인주라고 검색하니 정말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스키가 1945년부터 신문 광고에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광고 키워드는 신뢰, 외국인이 찾는 양주, 품질 절대 보장. 그러나 사실 거의 대부분이 가짜 양주였습니다. 소주에 위스키 향을 가미한 술이었죠.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위스키도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라지 위스키의 모태? 도라지 위스키 탄생의 계기가 된 술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6.25) 전쟁,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잔혹했던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미군 군수품을 일본에서 준비했는데 그 안에는 일본 산토리사의 도리스 위스키가 있었습니다. 그 도리스 위스키는 미군 PX를 나와 철조망을 넘어 한국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위스키의 인기는 1950년대 영화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넘쳐나는 스탠드바와 카바레에 위스키가 있었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학 교수 부인이 외간 남자와 춤을 추었다고 원작자는 정보부에 끌려갔다죠. 이때부터 하이볼도 인기였답니다. 나 하이볼 한 잔 줘. 아, 보이시나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도리스 위스키. 기분 좋은 밤이지. 마음껏 기분 좋은 밤이지. 마음껏 취하지. 최초의 PPL이지 않을까요? 리라? 도리스 위스키에서 시작한 장면. 스왈로우 카바레 풍차 옆에도 크게 도리스 위스키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사메 무죠. 브라보. 그대는 참 한복을 입은 여인,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뒤섞인 카바레. 지금으로 치면 클럽이겠죠? 그곳에는 어김없이 도리스 위스키가 있었습니다. 좋아 죽겠어. 하이, 그런 소리 이불 속에서 주고받는 소리죠. 참 매력적인 말이야. 그런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던 도리스 위스키는 1960년 갑자기 도라지 위스키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다방에
위스키를 팔아서 위스키 티라고 팔아서 조그만 삼각형 잔에 조금씩 부어가 팔았는데 커피보다 6배 비싼 위스키티. 1970년대까지 그렇게 다방에서는 위스키를 판매했었답니다. 그러던 1970년대 초, 최백호는 동네의 한 다방에 비를 피해 들어갑니다. 빨간 립스틱에 한껏 멋을 부린 마담은 도라지 위스키를 내어놓고 짙은 색소폰 소리는 그를 감동시킵니다.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탄생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고 또 그 안에 등장하는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호기심에 찾아 나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 또 짙은 색소폰 연주 소리까지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생한 이 낭만에 대하여. 얼마 전에 최불암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을 때에는 정말 제 다시는 못 올 어떤 이 세월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묻어났었고요. 아이유님이 불렀을 때에는 본인의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버지에게 어떤 낭만적인 추억을 선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진웅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정말 낭만적으로 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어떤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또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술이 일본의 도리스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입니다. 도라지 위스키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병에 한 7,000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맛은 그렇게 엄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낭만에 대하여에 등장하는 이 도라지 위스키를 찾으면서 이걸 마시고 그 술에 취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낭만에 취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조금만 더 낭만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김사부를 뺄 수는 없죠.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니.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개뭐 부린다고 그러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뭘 먹으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돼지고기나 야채를 끓인 건 곤란해요. 그럼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돼지고기나 야채를 끓인 건 너무나 낭만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빨간 머리 앤의 만화 영화에도 책에도 낭만적이야, 낭만적이지 못해, 너무 현실적이야 이런 표현이 무척 많습니다. 이번엔 현실에서 낭만적인 사람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꿈을 쫓는 사람들, 이 영도에서만 3분을 찾았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영도 복례산에서 배를 만드는 이경진 씨. 그런데 그의 선박 작업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여기 자체 온기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씩. 저희가 여기 전체 건물을 어떻게 보면 철거부터 해서 이제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맡아서 어떻게 맡아서 하게 됐는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잘 못 맞춰서 일단 빈 공간에 그쪽에서도 짐을 일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짐을 한쪽 공간에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정을 못 맞춘 거죠. 네, 저희가 일단 올리버 선박학교라는 원주에 있는 배 만드는 학교에서 일단 모여서 배를 만들고 싶어서 모였다가 실제 배를 2대를 만들었죠. 2대를 2014년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학교에서 막 2, 3년 학교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2대의 배를 만들었지만 이제 빚만 좀 남게 되었고
그 빚을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좀 확장하는 것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목공일이라는 것도 배 만드는 일이랑 비슷한 일이거든요. 기술도 살리고 그러면서 돈도 좀 벌고 하는 일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배 만드는 일은 안 멈추고 있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원래는 집집마다 벽이 있으니까 그 벽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당연히. 근데 옆집에서 벽은 공동 사용권이라고 거기를 벽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저희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냥 보고 그냥 지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지었다가 옆으로 50cm 떼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뭐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었죠. 처음에는 50cm만 자르고 살릴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공간을 50cm 띄우고 다시 또 집을 짓다 보니까 처음 들어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잘 몰라서 실수하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뭐 많은 걸 배워 나가는데도 계속 새로운 걸 해서 그런지 실수는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100만 원 올리게 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안 만드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은 조금 너무 작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동생들도 이제 거의 저희가 회사 차리고 한 건 한 7, 8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100만 원씩 가져가고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 쓰는 거는 일당 제대로 주고 합니다. 우리 한 3배는 벌어가지만 저희는 일단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제가 시작하고 있었던 걸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게 진짜 컸던 것 같고 배 만드는 게 참 좋고 이제 배로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냥 다른 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배 만드는 일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은 내가 하겠다, 이것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동생들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고 이거 솔직히 금전적인 거랑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 자체도. 근데 이제 계속 나이가 먹으니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좀 많이 다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가 잘 되고 배가 이제 흥할 수 있었던 곳 자체가 내수면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 좀 정말 드물고 그런 거에 성공하겠더라고요. 근데 영도가 부산역을 바라보고 있고 부산역은 영도를 바라보고 그 자체가 약간 시드니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공간에 이제 요트라든지 이런 배들이 띄어지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꿈꾸면서 혼자서. 그냥 저기에 예쁜 배들이 좀 뛰어다니고 영도 쪽에서는 배를 타고 관광지도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곳에 제가 약간의 일종 그리고 우리만의 스타일의 배들이 그곳에 좀 생기면 돈 버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물량전이었어요. 물량전 일대에 그 우든보트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면 그곳에서 뭘 만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벗어나서 산 쪽으로 가서 지금은 있는데 일단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만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지금 소외는 별로 안 들고 그냥 내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을 잘 살려서 나를 알리고 여기 마을도 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약간의 이제 비전이 있거든요. 전망이 좋아요. 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뷰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뷰를 어떻게든 좀 살려서 제가 하는 일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금전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집에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어서. 아이고, 그리고
돈을 갖다 준 적도 없을 뿐더러 와이프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제일 미안합니다. 낭만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 낭만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널 도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개인이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몰입하면 어떻게 세상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 개인이 하는 거니까 나는 단 한 권의 책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설 또한 에이하브라는 선장 한 명이 거대한 그 흰 고래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저의 의도와 어울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모든 걸 다 활용했다 그러는데, 고래라는 그 영험한 친구는 분명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애니메이션으로 뭐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 연령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 도서관이 될 것이다. 그 한 권만으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수집한 책을 보면 그 한 권으로 도서관이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흥미로운 점은 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 단 한 권의 책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사나이, 그리고 지금 3번째 만나게 되는 무모한 도전자도 부산 영도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보수동 갔을 때도 이제 보수동 조사를 쫙 한번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문헌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 사이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약간 홍보 이런 그 뭐 광고 문구 같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보수동에 있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보수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사이다 말고도 뭐 영도에도 합동 사이다, 뭐 월성 사이다, 뭐 부산 사이다, 뭐 무슨 사이다 한 10개 되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산에만 한 10개가 되네. 그럼 딴 동네는? 그래서 딴 동네 또 막 찾아보니까 마산에는 샘사이다, 샘물을 길어 올려서 만들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신선해요, 이런 느낌으로. 물 섞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천 사이다가 뭐 있었고, 뭐 또 다른 동네에도 사이다가 있었고, 뭐 엄청 많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사이다가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알게 된 시작이니까 보수 사이다를 또 열심히 판 거죠. 그랬더니 한때 수출을 했더라고요. 또 저희가 그 ESG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저희 회사가 또 사회적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여가지고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왜 또 우리 사회적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친환경이어야 되지. 그리고 뭐 리사이클링이 가능해야 되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깔려 있잖아요. 맞죠? 내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응,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만들 때도 그러면 제품은 무조건 안에 내용물은 친환경 천연 제품이어야 된다. 천연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럼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지. 그냥 왜 다른 사람들 색소도 넣고 이렇게 뭐 합성 뭐 이런 것도 넣고 뭐 감미료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우리 또 못하거든요. 사회적 경제 쪽 있으신 분들 또 그런 거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었죠.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는 세 사람을 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도리스 위스키에 부산 사이다로 하이볼도 만들고, 미군 전투 식량으로 안주를 준비하면서 부산 토성동에서 만들어지던 도리스 위스키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청춘의 무경이 얇게 야마
앞서 1960년에 갑자기 도리스 위스키가 도라지 위스키로 변했다는 소식만 전했는데요. 도리스 위스키 만들던 사장님이 신문사와 상표 도용 문제로 다투시다가 구속이 되면서 도리스가 도라지로 바뀌거든요. 그 속사유가 독특하답니다. 다방에서 위스키 티를 마시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결국 가짜 양주에 검찰은 칼을 빼어들면서 위스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지금은 진짜 도라지 위스키의 기한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시 못 올 것을 다시 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